이 이야기는 20여 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오컬트에 아주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오컬트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요. 그중 많은 부분을 모 카페에서 얻었고, 이 카페는 약간 학교 같은 느낌이었고요. 가장 기본 등급을 제외하고 각 단계별로 멘토가 있었고, 매달 과제처럼 제출해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기본 등급이라 보편적인 정보만 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은 주로 천사, 정령, 백마법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올라오는 글 대부분이 호기심, 그냥 신기해서 이것저것 올리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귀신, 영혼에 대한 내용도 가끔 올라오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여우 창문이라든지 상대방의 영혼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상대방을 저주하는 방법, 전생을 보는 이런 방법 같은 거요. 몇 가지는 실제로 해봤었는데 여우 창문은 실패했고 어떤 건 10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감각이 너무 묘해서 중간에 멈춘 적도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터주 부르기, 터주 소환이었습니다. 방법도 준비물도 아주 간단했거든요. 당시 저는 무속적인 게 너무 무지했어요. 터주라는 게 이름 그대로 터의 주인을 탄 줄은 알았지만 그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 집에 늦게 오시는 어느 날 밤, 1살 어린 동생과 야, 이거 한번 해볼래? 같이 한번 해보자, 한 번만 하고서 준비를 했어요. 동생은 이상한 것 좀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넌 그냥 내 옆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 라고 겨우 설득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방향과 거리를 맞춰서 촛불 2개를 켜고 방 불을 끄고 초에서 일렁거리는 거리를 일정간 떨어져서 동생과 나란히 앉아 촛불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100초가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역시나 실패한 줄 알고 촛불을 꺼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개의 촛불이 동시에 핑 하고 좀 더 밝게 빛났어요. 마치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빛의 파장이 딱 한 번 촛불로부터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초 너머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뭔가가 꼬물꼬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초가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오던 그것은 찰흙점토로 대충 만든 듯한 마네킹 같은 사람 모양이었어요. 쿠키런에나 그런 게임에 나오는 쿠키 캐릭터 같은 모습이요. 저는 제 눈에만 보이나 싶어서 옆에 있던 동생에 물어봤어요. 야, 혹시 너 저거 뭐가 걸어오고 있는 거 보여? 지능 인형 같은 거 말이야. 정말 보이냐고, 이렇게 생긴 게 맞냐고 2번을 물어봤어요. 동생도 저랑 같은 게 보인다고 했어요. 동생의 대답을 듣고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진짜다, 환상이 아니다라는 게 실감되더라고요.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싶은 마음에 계속 걸어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진흙인형 모양은 열심히 걸어서 제법 가까이 제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걸어오는 건지 어떻게 하냐면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이면서 걷는 모양새인데 그 모습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은 구슬 같았던 크기가 7에서 8cm쯤 커졌을 때 왠지 초 너머로 넘어오는 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초를 끄고 급하게 종료를 했어요. 아마 얼른 방문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던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 이후로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동생이랑 같이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고 말았죠. 누운 채로 잠깐 두리번거리다 아직 한밤중인 걸 알았고 방문과 저 사이에는 동생이 나란히 누워서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피해서 잘 지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어나려고 고개를 먼저 들었는데
이상하게 방문 옆에 있던 전자피아노 쪽이 유독 어두운 것 같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전자피아노용 의자를 다른 곳에 치워놔서 그 빈 공간이 어두울 수가 없었거든요. 계속 바라보고 있자 뭉텅이 같은 검은색 형체가 점점 뚜렷해졌어요. 검은색 긴 생머리에 앞머리는 뱅 스타일을 하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어요. 제 쪽에서 봤을 때 모습은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고 미동 없이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혹시 계속 쳐다보면 고개를 돌려서 날 쳐다보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더니 그 여자가 고개를 쓱 천천히 옆으로 돌리고서는 곁눈질로 저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노려보는 것처럼. 무서워서 얼른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적에 귀신일 리가 없다고 속으로 되뇌이며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동생을 깨워 방 불을 켜달라고 했죠.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 테니 제발 불 좀 켜달라고. 문 바로 오른쪽 옆에 불 켜는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 바로 옆쪽엔 전자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동생이 움직여도 여전히 미동 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불을 끄고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자피아노 쪽을 봤지만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창문, 방문, 현관문까지 다 닫고서 혼자 집을 보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똑똑똑.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다시 똑똑똑 소리가 났어요. 주워들은 얘기 중에 아무도 없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면 무서운 요정이 잡아간다는 게 떠올라서 문을 열지 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더 이상 노크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방문을 열고 혹시 창문이 열려 있어서 문 주변으로 물건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았지만 창문은 전부 닫혀 있었고 문 주위에 떨어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이 방, 저 방, 문을 이곳저곳 두드리며 같은 소리가 나는지 찾으려 비교해봤지만 뭔가 문을 두드린 소리는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 직접 두드리는 소와는 아주 작은, 아주 약간 다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노크 현상 이후로 그 마지막 소리로 이상한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좀 뭔가 신박하네요. 약간 강령술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강령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우 창문, 상대방 영혼 보기, 영혼 부르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진짜 위험해요. 강령술을 했다가도 대부분 안 되겠지. 근데 어떻게 잘못 맞아서 빵 되는 순간 끝이야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령술에 대해서 보는 입장에서 보고 느낀 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강령술이 어떻게 위험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썰은 다 다르고 내려오는 이야기는 다 다르겠죠? 강령술, 뭐가 됐던 분신사바도 있던 여우 창문도 있고 귀신을 부르는 게 메인 목적이잖아요. 강령술이 강제로 소환시키는 거잖아. 막말로 저기 뭐 이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얘를 막 불러버리는 거야. 얘를 이 말인 즉슨 귀신한테 내 몸을 주겠다는 거지 거의.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귀신이랑 단순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귀신을 보고 싶어서 강령술을 한다? 미친 짓이지. 제가 강령술 하나 했을 때 보고 느낀 점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뭐였지? 분신사바랑 비슷한 거였는데 2명인가 3명이 같이 하는 강령술이었는데 강령술 말했어. 막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초가 꺼지고 그런 거 없어요. 초 그대로 켜져 있어. 그냥 갑자기 초가 춤을 춰. 막 미친 듯이.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실내인데 얘가 막 춤을 춰. 분명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뭔가를 잡고 3명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에 대한 온도가
온돌방에 있다 갑자기 냉방에 들어간 것, 아이스방에 들어간 것처럼 팡 바뀌면서 뭔가 형체가 와요.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강령술의 중앙에 딱 서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 손을 잡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뭐 오셨어요? 뭐 당신은 뭐 여기 오셨습니까? 뭐 그 사람 손을 거기 턱 잡는 거. 더 무서운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냥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턱 잡고 그대로 집까지 같이 가는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나를 저주하는 거야, 그냥 나를. 진짜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